네, 스몰캡 종목들 중에서 투자할 만한 기업들 알아보는 스몰캡 관심주 시간입니다. 오늘 순서는 정영훈 메리츠종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주실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방금 제가 지금 방송 좀 출연하기 전에 방금 앞서 패널 분께서도 돼지고기 가격 최근에 그 상승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요즘에 많이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뭐 이지바이오 관련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좀 이지바이오 관련한 좀 계열사인 팜스토리를 오늘은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어떻게 또 같은 계열사를 가져오셨는데 지금 팜스토리 어떤 기업인지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우선 뭐 시장에서 워낙에 좀 최근에 돼지고기 가격이 좀 급등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런 좀 관심이 좀 높아지지 않았나. 그러면서 또 공교롭게도 비슷한 그런 좀 기업의 좀 추천 종목이 좀 나오지 않나. 그렇게 좀 시청자분들께서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오늘 소개해드릴 그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이지바이오의 이제 계열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지바이오 계열사로서 그 양돈 사업과 이제 양돈 사업과 뭐 배합 사료 사업 뭐 이러한 사료와 축산 사업을 같이 이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좀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닭고기 업체인 마니커 등을 이제 계열사로 이제 보유를 했었는데 마니커들이 계열사를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최대 주주로서 이제 이지바이오가 약 한 52% 정도를 지분을 좀 보유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도드람 그 BNF에서 상호가 계속해서 좀 변경이 됐었는데요. 예. 과거 이 도드람 BNF에서 이제 팜스토리 한냉으로 상호가 변경이 되었다가 지난 2012년 5월에 지금의 상호인 팜스토리로 이제 상호가 지금 변경된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름을 바꿔가면서 계속 조금 더 기업의 특징을 새로운 특색들을 잡아가는 회사인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워낙에 또 이쪽 양돈이나 돼지고기 부분에서 실적이 기대되기도 하는데 그동안 매출 비중으로 봤을 때 어떻게 나눠볼 수 있나요? 네, 우선은 그 양돈 쪽이 굉장히 좀 시장에서 좀 핫한 그런 좀 이슈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지금 전체 사업 비중을 봤을 때 양돈 사업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작년 2015년 기준으로 이제 그래프 보시다시피 매출 비중을 봤을 때 이제 사료 사업부가 약 한 54% 정도를 좀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양돈 사업부는 약 한 22% 정도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더불어서 이제 가금 사업부가 약 한 24% 정도, 그리고 곡물이 한 0.4%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익적인 측면에서도 그 매출이 가장 높은 이 사료 사업부가 거의 뭐 전체 이익의 한 60%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양돈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전체 정체 이익에서 한 10% 초반대 그 정도를 좀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 회사 팜스토리의 가장 큰 실적에 기여를 하는 가장 큰 그 사업부는 바로 이제 사료 사업 부분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이 사료 사업 부분이 매출과 영업이익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그 팜스토리의 그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될 포인트는 바로 이 양돈 사업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양돈 사업부 쪽에서 이 육가공 매출이 이제 지육과 비육돈 매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시점에서 양돈 사업부가 지금 매출 비중과 이익 비중은 크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반대로 생각했을 때 아직 매출과 이익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 사업부가 크게 성장을 한다라고 한다면 매출과 이익적인 측면에서 전체적인 사업부의 매출과 이익에 크게 좀 기여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회사의 가장 큰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작년 기준으로 사육두 수가 11.4마리 정도, 4만 마리 정도 그 정도 좀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육두 수가 40만 두까지 증가할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쪽 양돈 사업부의 성장성에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사료 사업뿐 아니라 양돈 사업을 통해서도 수익성이 기대된다라는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사육두 수가 2018년까지는 거의 4배 가까이 늘어나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처럼 돼지고기 가격이 꾸준히 오른다면 조금 영향이 있겠지만 사실 단기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투자자들 분들께서는 시기를 조금 잘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 당분간은 좀 돼지고기 강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기사라든지
최근에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그 뭐 삼겹살이 뭐 금겹살이다라는 뭐 얘기까지 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3월 이후부터 지금 가파르게 지금 2분기 때 그 돼지고기 가격이 좀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월 이후에 돼지고기 가격이 거의 한 54% 정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돈육 가격이 좀 강세를 보이면서 이에 따른 수혜를 좀 기대해 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돼지고기 가격이 지난 2월에 키로당 3,700원 정도였는데 지금 이번 그 6월 달에 키로당 이제 5,700원대까지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이러다가 조만간에 약 한 키로당 한 6,000원대까지 좀 상승을 할 것으로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앞서도 그 패널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여름철 본격적인 이제 휴가철 이제 캠핑 시즌이 도래하는 만큼 항상 이제 여름철 캠핑 시즌에는 이제 돼지고기 가격이 강세를 보였었는데 이러한 최근의 강세 흐름과 맞물려서 그 여름철에는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큰 폭의 좀 강세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8월 말까지는 계속해서 돈육 가격이 강세 흐름을 좀 이어갈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이러한 좀 추세적인 돈육 가격 상승의 이유는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사육도수가 좀 감소를 하면서 이러한 좀 가격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2분기 좀 실적 개선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높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뭐 자회사 그동안 좀 적자를 계속해서 지속했던 자회사인 디엠푸드와 자연일가 이러한 좀 적자 회사들을 좀 매각을 하면서 그 모회사인 이지바이오에 매각을 하면서 이 재무 구조와 그리고 이익적인 측면에서 실적 개선이 좀 이뤄질 수 있다는 점도 가장 좀 긍정적인 좀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실적은 그럼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우선 올해 실적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자회사의 매각 부분 그리고 이 양돈 사업부의 실적 개선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올해 예상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비슷한 한 1조 원대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큰 폭으로 좀 증가한 360억 정도 수준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약 한 50% 이상 실적은 성장할 것으로 그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으로 지금 부채 비율 부분도 좀 점검해봤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이 사실 리스크가 좀 된다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뭐 주가가 지금 계속해서 좀 가파른 좀 실적 상승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주가 상승이 좀 기대치만큼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바로 이제 이러한 좀 재무 구조 리스크가 좀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지난 1분기 기준으로 부채 비율이 약 한 420포인트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지금 지난 2014년에 부채 비율이 무려 600%가 넘었습니다. 계속해서 부채 비율이 좀 감소하는 좀 추세에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달 이제 중순 정도에는 우리손 FNG가 이제 상장이 예정인데 이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이 우리손 FNG 그 지분을 약 한 28%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우리손 그 FNG의 상장에 따라서 이제 구주 매출을 통한 어느 정도 좀 투자금 좀 회수가 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현금 흐름과 이러한 좀 우리손 FNG의 상장 이러한 부분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아마 올해 연말쯤 되면 이제 부채 비율이 300%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이 부채가 다소 좀 과도하긴 합니다만 향후에 현금 흐름을 감안했을 시에는 크게 좀 우려할 부분은 아니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개선과 함께 또 부채 비율 감소를 통해서 재무구조 개선이 기대된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돼지고기 가격 상승으로 또 기대가 되는 기업 팜스토리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메리츠증권금융센터 정영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